자, 내가 왜 2번을 골랐느냐? 2번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풀 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2번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밑줄 한번 써줘볼래? 실수 ABC. 여러분들 보통 그 단어를 신경 안 쓰고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수란 단어를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순서대로 실수란 말을 챙기셨으면 이제 우리가 뭘 보죠? 누적 곱기 7회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루트 6이다.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얼마다? 2다. 그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공식에 떠오르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뭘까요? 곱이죠. A, B, B, C, C의 구하자.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A 더하기 A가 B 더하기 C의 제곱 2배 A, B, B, C, C. 네, 이거 계산하자는 게 목적인데 얘가 루트 6의 제곱이다 보니까 2는 얘가 6 마이너스 2배 AB, BC, CA가 된다.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서 여러분 뭐라 할 수 있어요? AB, BC, CA가 얼마더라? 2더라 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네모친 두 개를 갖고 한번 장난질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소리냐? 숫자 2가 똑같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다. 여러분이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A, B, B, C, CA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식은 크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형태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도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억나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2분의 1 가로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쟤는 2고 얘도 2여서 실제로 이 좌변이 뭐가 되죠? 이게 0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수 조건에서 A-B도 실수인데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문제에서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럼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뭘까? 바로 얘가 제로, 얘가 제로, 얘가 제로. 즉 각각의 동시에니까 A는 B는 C 이런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맨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맨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순간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6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B, C라고 하는 것은 B, C가 모두 A였으니까 A의 세제곱이다. 따라서 얘가 3분의 루트 6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때려주고요. 루트 6의 세제곱은 얘가 6 루트 6으로 들어가서 약분 해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9분의 2 루트 6이 된다. 여기까지. 요게 예전에 제 기억 어느 학교였더라?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거에 하나 있었어요. 요 비슷한 게.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찾은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상황이 아마 제일 이해가 안 됐었던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 한번 좀 고민해 보라고. 숫자가 왜 같았을까? 왜 실수란 말을 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2번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2번 풀이들 한번 잘 보시고 여기서 좀 해줘 그렇죠? 네. 그래야 선생님이 보고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제가 먼저 짚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 안 보고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이 틀렸을 법한 것들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뒷장을 한번 쫙 넘겨보시면 어디 있을까? 뭐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14분 전에 뭐 제가 먼저 골라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 뭐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보이냐? 25번. 25번 한 번만 좀 봐줘봐. 25번 한 번만 좀 봐줘봐. 25번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25번입니다. 25번. 또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 물 좀 마시고 올게. 네, 얼른 갔다 오세요. 자, 25번으로 그냥 보자. 25번.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25번을 보는 목적은 딱 하나야. 여러분이 실수하실까봐. 자, 실수 AB라는 말이 왜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일단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b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뒤쪽의 과정이 얘가 3a 이퀄 얘가 제로가 됐을까? 근데 이것의 한 근을 문제 속에서 뭐라고 잡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이게 분명히 허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죠? 실수 개수를 갖고 있는 케이스라면 반드시 그것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 혈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쭤보자고. 내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한다 그러는데 진아야 그럼 이거 혈내근은 어떻게 될까? 이거의 혈내근은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오메가 다시 갈게요. 얘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양은 뭐만 바꾸는 거야? 얘만 바꾸는 거야. 얘만.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오메가가 2i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주어진 형태에서 1-2i 혈내는 1 플러스 2a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시냐면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요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이라고 하는 문자에다만 위에다 발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오메가하고 오메가 발을 실수하진 않아요.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할 거는 이것의 혈내근이 1 플러스 오메가 바가 아니라 1 플러스 오메가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가 플러스 이거를 부호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이 허근에 해당되는 이 요소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바, 오메가 바로만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통 많이 실수를 해서 이해되시겠어요? 보통 여러분 바꾸라 그러면 부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부호를 바꾸시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되죠? 1-오메가랑 1-오메가 바 두 개를 덧셈하는 순간 그게 근각의 수 관계에서 b-2가 됐을 거고 1-오메가라고 하는 형태와 1-오메가 바의 곱셈 자체가 3a가 됩니다라는 수식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넘겨가면 얘가 4-가 b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은 여기다 정리를 좀 할까요? 1-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얘가 3a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얘가 1-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아까 이렇게 쓴다고 했었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얻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갖다가 곱셈한 놈 자체가 얼마가 될 것이다.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가 b였던 거니 넘어가면 3a 마이너스가 b 플러스가 3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이제 뭘 얘기했었냐 봤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다라고 하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이번에는. 그럼 당연히 그것의 혈내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실수 개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똑같죠? 2번.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얘는 당연히 a가 될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b가 될 텐데 선생님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같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그냥 연립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4-b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얘가 3a-가 b 더하기 3은 얘가 b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데 a 대신 얘를 집어넣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요? 자, 그래서 b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b가 되니까 넘어가면 얘가 5b가 되었고요. 12에다 3 더하니까 얘가 15가 되면서 b다라고 하는 것은 3 a라는 놈은 얘가 1 이렇게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a-b를 아니죠. a 곱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에? 예, 4번의 답으로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는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나머지 과정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정확하게 풀어가는 과정일 거라고. 지난해 일부러 부른 건 진호도 실수할까봐. 실수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더 보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문항이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게 또 틀렸을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해설지를 안 넣었기 때문에. 해설지 안 넣으니까 재미난 일이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그동안 답을 베끼거나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해설지를 없앴더니 의외로 질문도 많이 생기고 애들이 별표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알겠죠? 자, 불러주세요. 이제부터 안 풀렸던 거.
20번. 네, 20번 한번 잠깐 적어놔 볼게. 안 풀렸다고 이제 물고 터졌으니까 얘기 좀 해줘. 4번이요. 14번. 4번이요. 14번하고 그냥 4번. 24번. 24번. 요거 그냥 빨리 풀 거니까 한번 보세요. 29번. 네, 그 다음에 17번. 정훈이 다 나왔어요? 29번. 29번. 또 선배님은? 괜찮아? 자, 그럼 일단 다 갈게요. 그냥 빨리빨리 갈 테니까 대신 이제 좀 속도는 좀 높일게. 4번부터 갈게. 4번부터 앞에서 차근차근 갈게. 4번 때부터 쭉 올릴 테니까 속도는 조금 빨리 나갈게. 이거 빨리 지울 거니까 혹시라도 흐름 놓쳐서 못 잡겠으면 그 필기 따라가지 말고 영상으로 나중에 빨리 봐. 그냥 한 10초, 20초면 되니까. 근데 물 빨리 마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여기다 물통을 갖다 놔야 될까봐.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자, 4번부터 시작할게요. 4번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모든 실수 x라고 하는 말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항등식일 때 주로 많이 쓰는 거라고 했고. 자, 그럼 여기 수식이 x의 5승 더하기 1이라는 수식이 a0 더하기 a1의 x-1, a2의 x-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지. 첫 번째, 지난번에 배울 때 혹시 기억하세요? 연조립제법. 조립제법 계속 연달아 반복했던 과정들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가는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여기서 어차피 구하려고 하는 게 A2하고 얘가 A4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떤 개수의 합인데 짝수번째 합이다 보니까 좀 뭔가 특수하게 접근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로 제일 먼저 숫자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숫자를 집어넣었죠. 요 결과가 통째로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결과들을 집어넣으면 개수가 쫙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x에다 뭘 대입하겠다? 2를 대입하겠다. 그럼 2의 5승 더하기 1이니까 좌변의 결국은 33. 요게 2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0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개수들이 다 더해지는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이번에 여러분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이 아니라 이번에 얘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결과들이 해서 나왔어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0을 대입하면 된다. 오케이. x에다가 0을 대입한다. 그럼 좌변이 1이 될 것이고 여기다 0을 딱 대입하는 순간 a의 0 마이너스 a의 1 플러스 a의 2 a의 3 a의 4 마이너스 a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도 이 두 식을 덧셈이나 뺄셈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는 게 짝수번째가 궁금하다면 이 경우는 덧셈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다. 두 배 가로의 a의 0, a의 2, a의 4가 대시가 되는데 일단 요거 약분해 보면 여기가 17이었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2 더하기 a4는 17에서 뭐를 갖다 빼면 되냐면 a0를 갖다 빼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a0를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기 x에다 뭘 대입하면 a0만 남죠? 1 대입하면 그렇지. 그럼 얘가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얘가 좌변은 2가 되고 a0 이걸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답은 15였다. 이렇게. 혹시 풀다가 좀 막히시면 시너지 한번 찾아보시면 그대로 그런 유형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 있어요. 그러라고 시너지 본 거니까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대로 들어가죠. 14번대. 자, 14번에서는 제가 요걸 좀 강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A는 0이 아니고 B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게 언젠가는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쌤, Z의 제곱 이게 실수래요. 해보자. Z제곱도 여기 Z. 나 직접 할 거거든요. 보기에서 있는 것만을 골라봐라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법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봅시다. 얘가 실수라면 이것의 켤레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산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었고 우산을 딱 씌웠을 때 실수의 켤레는 어차피 어때요? 실수가 되는 거 문제 없죠. 기억은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요거 수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체 제곱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b제곱 i제곱 플러스 가 z가 a 플러스 가 b야 이렇게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실수 조건에 해당되는 형태가 a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 여기 a다 보니까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걸 쓸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지. 뭔가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주세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단위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제로가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죠.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이게 언젠가는 쓰일 거라 그랬잖아. 절대 b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 조건이 위쪽에 있었으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여기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때 z라고 하는 과정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가 bi다. 단 b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으면 되죠. 자 그럼 해봅시다. 니은번 봐볼까? 쌤 z에다가 z바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과정은 원래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요게 2a잖아요. 근데 a가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얼마가 됐어야 돼?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됐어야 되지. 니은번 어떻습니까? 맞네.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z에다가 z바를 곱했어요. 그러면 원래 z와 z바는 이게 뭐가 되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4분의 1 더하기 얘가 b제곱인데 b는 어차피 또 0이 될 수 없다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겠지. 무조건 0보다 크겠지. 0이 될 수 없으니까 0만 문제가 되잖아. 나머지 다 양수니까. 그럼 요게 양수야. 거기다 4분의 1 더했어? 그럼 그 무조건 뭐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 근데 거기 디귿번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정답을 해서 기니디가 다 맞는 상태가 된다. 응? 네. 오케이. ZZ바는 A 플러스 B와이와 A 마이너스 B를 곱셈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 집어넣으면 4분의 1 뒤에 플러스 B제곱인데 B는 0이 될 수 없어. 어떤 숫자를 원래 제곱을 하면 실수범위에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0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 4분의 1에다가 0보다 큰 걸 더하면 무조건 4분의 1보다는 크겠죠. 네, 그래서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확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보다 더 큰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4분의 1보다 큰 놈은 확실한 거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디귿번도 오케이 됩니다. 직접 해봐야 돼. 저희 눈 아프면 인공 눈물 드려요?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괜찮아요? 눈이 뻑뻑하실 경우들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오케이. 뭐요? 눈에다가 좀 이렇게 눈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증류수는 아니고 식염수, 생리식염수를 넣으면 눈에 먼지도 좀 나오고 좀 눈이 빡빡한 게 좀 없어져요. 저도 안 쓰다가 저도 이제 이 안과 질환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가방에는 항상 챙겨 다녀요. 그러니까 눈만 조금만 정상으로 돼도 그거 아시죠? 사람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손톱 하나에 뭔가 이렇게 가시 같은 거 들어가면요 온 몸이 아파요. 되게 민감한 동물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 눈에 여기 뭔가 하나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눈물 나요. 뭐 일상생활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뭐가 하나 들어갔는데 와 이거를 진짜 못 빼고 계속 눈물 나오고 막 충혈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눈을 뒤집어 깠어. 내 눈을 강제로. 그래서 거기에 그 지붕에서 떨어진 옛날에 이제 저는 시골에 살 때 지붕에 떨어진 철가루 같은 게 조그맣게 미세한 게 들어가서 이 눈을 긁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계속 나. 그래서 그거 뺐더니 우와 세상에 진짜 그 하나가 되게 크더라고요. 남의 불행을 저렇게 웃고 있는 이 두 녀석은 끝나고 나보세요. 17번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 밑에 있었던 과정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고등과정에서 보통 n에 관한 문자는 규칙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실제로 그 17번에 보니까 n승이 달려 있었어. 그래서 걔가 A1부터 2018까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규칙성이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거 못 풀거든요. 규칙성이 없으면. 여기 오세요. 이제 마스크 하시고. 자, 뒤에 살짝 여세요. 거기 빛이 많이 들어와서. 자, 시작할게요. 자, A1부터 가볼게요. I 더하기 얘가 I분의 1로 진행이 되죠. 그럼 얘를 I로 통분하면 I의 제곱, 얘가 더하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요게 더 낫겠다. 자, 여기다가 I를 줄까요? 이렇게. 네, 실수화를 만들면 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이게 A와. 두 번째, A2를 가봤더니 A2는 I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분의 1인데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어차피 마이너스 1분의 1을 걸어도 계산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직 규칙이 없는 것 같고요. A3를 갔더니 I의 3승 더하기 I의 세제곱분의 1은 여기다 I를 이렇게 갖다가 곱셈을 하는 순간 요 I의 3승이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I야. I의 4승은 1이었기 때문에 위쪽의 경우 얘가 I로 바뀌면서 얘가 다시 제로로 돌아가네요. 네 번째 A4입니다. I의 4승 더하기 얘가 I의 4제곱분의 1을 갖다가 주는 순간 얘네들은 1 더하기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2가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자, A5라고 하는 형태를 봤더니 얘가 I의 5승, 얘가 I의 5승분의 1인데 어차피 I의 5승은 I랑 똑같죠. 4개마다 없어지는 규칙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랑 똑같아? A1의 제로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규칙이 몇 개? 4개 단위로 주기성을 갖춘다는 거 확인하죠. 그러면 일단 요 4개를 다 덧셈해 보실래요? 4개의 합이 0이 되니까 어차피 얘는 4개씩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A의 2016까지 다 덧셈한 요 놈들이 다 제로가 됐을 거고 A의 2017과 A의 2018이 남았겠지만 어차피 4개 단위 규칙성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A의 1일 것이고 얘는 어차피 A2일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A1이 이거였고 A2가 이거였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가 우리가 말하는 17번의 정답. 혹시 안약 말고 두통약? 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드려도 되나요? 네, 근데 약을 원래 함부로 드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거면 파이레놀이죠. 네. 네네네. 네. 딱 드시고 식사를 하셨죠? 네, 식사하시고 드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는 17번 했으니까 20번 가면 되겠죠? 20번 준비할게요. 자, 20번 보니까 집을 짓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했다. 그래서 건축가가 집을 짓기로 하였다라고 했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봤더니 어떻게 나왔어? 집의 밀면은 직사각형이어야 되고 집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A다. 그죠?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는 484다. 뭐 이랬으니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A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가 가로를 X라고 잡을까? 세로를 Y라고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가의 정보에 따르면 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한서 두 번째 조건에 따르면 그럼 1번이라고 적을게요. 둘레의 길이는 A는 이렇게 될 것이다. 2X가 2개, 2Y가 2개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버전 밑면의 넓이는 484였다. 그러니까 XY가 얼마였다? 484였다.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A에 뭐를 물었어요? 최소를 물었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라고 봤더니 2차와 1차인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한번 풀게요. 어차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뭘 쓴 것 같아요? 합을 쓴 거고 곱을 쓴 겁니다. 그럼 제가 합과 곱이 나오면 혹시 기억하세요? 문자를 제가 t로 잡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합 t 2차 방정식 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곱이퀄 제로다. 중3 때 제가 이거 배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걸?
물론 최고차는 원래는 붙여야 되지만 0이니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니? t의 제곱 마이너스 합이 2분의 a의 t가 될 것이고 고배 형태가 484가 0인데 요곳에 두 근이 뭐더라? x와 y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때 이 t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 실수에 해당되는 전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걸 만족하는 t는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뭐를 씁니까? 판별식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뭐하다? 0보다 커 나왔다. 이게 뭐죠? 실근 조건이에요. 실근 조건. 자, 그럼 얘가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길 수 있겠다. 4 곱하기 484.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4의 제곱 곱하기 484가 좀 예쁘게 쪼개지면 좋겠다라고 봤더니 얘가 4 곱하기 얘가 121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a의 제곱을 조금 더 예쁘게 써보면 제곱으로 묶으면 4가 되고요. 얘가 2가 되고요. 11 이렇게 제곱으로 다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제곱은 88의 제곱보다 커 나갔다라는 수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a가 마이너스 88 혹은 a가 88인데 어차피 a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a는 어차피 길이니까. 그럼 a는 그럼 얼마보다 커 나갔다? 88보다 크거나 같다. 그 최소값이 그래서 얼마가 됐던 거야? 88이야. 쌤도 산술기하러 풀었는데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산술기하러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과정을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가 어떤 실근 조건으로 많이 푼다. 실수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4번과 29번 두 개 하고 요 프린트 이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24번 봐볼까요? 자, 24번 한번 보니까 방정식에 관한 얘기를 또 갖고 문제를 막 만들어 시작해볼게. 2차 함수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요청이 들어간 게 뭐냐면 요렇게 식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이거의 두 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식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 인수 정리를 통해서 문제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자, 얘가 2차식이고요. 1차 더해도 어차피 2차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그럼 얘가 이제 P가로에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 X 알파 베타가 진행이 되는데 X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정리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결산하자 그래가지고 딱 그어서 알파 베타를 X 바꾸겠다고 했었죠. 자, 그럼 F의 1 그랬거든요. 그럼 F의 1 얘가 1-1 P가로에 1-1-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결과가 문제 속에서 얼마다? 마이너스가 6이다 라고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좌변은 요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6은 요게 사라지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3P 따라서 P의 값을 2가 되는 걸 얻었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얻은 거죠. 자, 그럼 F3을 구하래요. 그럼 F3은 어떻게 되죠? F3 3-1을 2배 가로에 9-3-3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쳐보니까 복잡하다. 여기가 계산해보니까 얘가 6이 나오네. 6. 여기가 F3 더하기 2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3은 얼마가 됐다? 4가 되었다가 정답. F3은 4가 되었다가 정답.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답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 이것도 몇몇 학교들에서 이미 한 번씩 반복이 됐던 페인트를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여러분은 어떤 얘기 했죠? 도형편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두 가지를 해라. 첫째 피타고라스, 두 번째 닮음. 그렇죠. 닮음 하라 그랬죠. 닮음. 그럼 이 문제는 뭐냐? 그 형태를 그대로 쫓아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안에 이렇게 사각형을 가둬놨어요.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었는가를 봤더니 A, B가 얘가 알파고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어떤 식의 거였냐면 요거의 실근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하나 있다. 그게 이거다. 그래서 계산해라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두 근은 둘레의 길이가 되기도 하고 넓이가 되기도 한대요. 뭐 이런 이야기네. 됐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랬죠? 정사각형이야. 그럼 어떻게 줄까? 여기 A라고 줄까? 여기다 A라고 줄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잘 봐라. 여기도 직각인데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은 닮았죠? 확인할게요. 알파 대 베타. 큰 삼각형 기준 알파 대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A 대 A가 된다가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럼 얘가 알파의 A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A의 베타 넘어가 A로 묶어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 그럼 A라는 놈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었고 알파 베타는 얘가 2였으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네. 쌤, 얘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둘레의 길이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4배니까 3분의 4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 넓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차피 얘가 제곱이 되니까 얘가 얼마? 9분의 1짜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를 써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가려고요. 어떻게? 요 두 개를 자 3분의 4를 제가 굳이 고치면 9분의 12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근의 합이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이 9분의 13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이 27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 제로가 되죠. 그럼 양쪽에다 27을 갖다 곱하는 순간 27x의 제곱 마이너스 39x 더하기가 4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식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에 해당되는 m의 값은 그러면 얘가 m의 값 최고차항 아니죠. m은 1차식의 개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39가 되고 n은 얼마더라? 4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그 두 식을 뭐라 했죠? 더하라고 요청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에? 3번의 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닮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각보다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앞쪽에다가 도장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 합시다. 맨 앞쪽에다. 네, 그럼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시너지 그냥 네, 이제 시너지 갈까요? 시너지 한번 볼까요? 자, 시너지 문항에 일단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시너지가 잠깐만요. 지난번 숙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지? 4, 9, 5부터 5, 5, 2, 1까지. 그럼 495번부터 521번 때까지 혹시 안 풀렸거나 조금 애매한 것도 좀 물고 좀 터주세요. 511. 자, 511. 507. 518. 그걸 518. 504요. 504. 이런 지난번 좀 리뷰하는 거야? 이거 안 나온 것 같아요. 뭐라 들어요? 이거 저기
고양이들 그게 영상에 다 있었는데 네, 지난번. 기쁘면 그 짧은 게 다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너 어제부터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 자꾸 영상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려보면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처음 본대. 너 나랑 내기할까? 그랬더니 내기를 해야 되나 말하는 뭐 고민하더라고. 분명 제 이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내가 얘 이름도 불렀거든. 그 문제 자기 없대 그런 게. 어우씨. 어제 보강했거든요. 자, 504번부터 갑시다. 504번부터. 504번부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 우리 처음 지난번에 아주 약간 맛만 봤죠, 맛만.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자, 504번 보니까 뭐라 했죠? 2차 함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있는 거죠. m의 값에 관계없다는 건 보통 항정식 표현이었고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것은 교점이 두 개다. 다른 말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가져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랑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관점하고 방정식적인 관점은 해석이 약간 달라요.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했던 게 얘가 함수로 가는 순간 교점이 되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가보면 어떻게 됐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다. 그럼 걔를 방정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야. 그럼 방정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이런 얘기잖아. 지금 현재 504번이죠. 자,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얘가 a의 n-1인 거지. 자, 그럼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짝수차 판별식을 먼저 쓸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게 뭐 하더라? 주어진 형태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풀어보니까 m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요거 계산하니까 2-a의 m 플러스 1 플러스 a가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니네가 이제 여기가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도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봐. 제가 맨날 저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고등수학 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보니까. 오늘의 목적지도 이거야, 이거. 자, 첫째, 최고차가 a라고 하면 a가 양수인 거고 얘는 a가 음수인 상태인데 이 x축과의 교점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분명히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수의 그래프 여기서의 뭐하고 똑같아? 교점하고 똑같아. 교점하고 똑같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야,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x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러니까 얘는 근이 없어. 허근이야, 허근. 실근이 없어. 얘는 d가 0인 거고 얘가 d가 0보다 크다가 된 거죠. 왜? 교점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그럼 이 경우도 교점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얘는 d가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d가 0이 될 것이고 d가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0보다 작은 게 아니야. x축이 뭐 위쪽에 있다고 해서 얘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묻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야, 그러면 얘들아 맨 마지막에 이제 이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선생님, 저 부등식인데요.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인데요. 뭐가 다르니? 똑같지. 어떻게 한다? 잘 봐. 여기다가 y라고 붙여. 그럼 어떤 식이 돼? y는 m의 제곱 더하기 얘가 2-a의 m 플러스 얘가 1-m이 돼. 그러면 여기가 y면 이게 y를 대신해서 써주게 되면 뭐가 돼? 얘는 y가 0보다 크다가 되지.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지. 다시 부등호 이전 상태까지를 y라고 잡으면 그걸 y로 대체하는 순간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일단 첫 번째 m축이어야 돼. 근데 얘가 y가 0보다 크다 무슨 얘기야? m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y 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m2 값이 결정이 됐을 때 이 숫자의 값이 그때 그게 y인데 그게 0보다 커야 돼. 붕 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쌤, 내가 왜 아래로 볼록 어떻게 알아? 여기 최고치가 1이잖아. 그러니까 1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가 위로 이 축보다 붕 떠 있는 상태를 봤어야 되는 거지. 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자 그럼 봐보자.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 무슨 얘기야? m이 여기 있어서 y 값을 결정하든 여기 있어서 y 값을 결정하든 여기 있어서 y 값을 결정하든 항상 x축보다 m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해석인 거니까 다 성립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 판별식을 찾은 거지. b의 제곱. 쌤이 이상하게 썼다. 여기가 a죠. 1 플러스 a죠. a가 맞죠? 네. 제가 맞게 쓴 게 맞나요? 네. 쌤 M이라 적으셨는데. 근데 쌤이 뒤쪽 여기가 a죠? 네. a가 맞죠? 그럼 여기가 제가 1 플러스. 여기가 a가 되는 게 맞죠? 내가 이걸 이상하게 썼구나. 그럼 얘가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얘가 안 만났으니까 0보다 작더러 풀겠죠. 참고로 이런 거는요. 문자가 앞에 마이너스가 제곱 안에 있으면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a가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내가 계산을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한 번만 봐볼게. 지금 저 마이너스 4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 여기 하나만 잠깐 보던 것만 보고. b의 제곱,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4a시죠? 여기까지 붙여야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a가 4가 되고 마이너스 a가 4a가 되고. 그러면 여기 수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8a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해서 되겠다. 네.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래? 그냥 단순하게 a의 범위, a의 범위. 그러면 어떻게 돼? a로 묶으면서 이렇게 가주면 제가 이 2차원 해석에 쉽게 가는 방법이 얘가 아자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제로가 되는 게 0이고 제로가 되는 게 8인데 사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a를 0과 8 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 질문 잘하셨어.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방정식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논리야, 이 논리.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왜 축과의 교점을 판별식으로 여기서 갑자기 방정식의 개념인 판별식을 갖고 오는가? 이런 느낌들을 자꾸 봐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503번 처리해 드렸고요. 507번 연결하겠습니다. 507번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건 뭐죠? x축하고 안 만난다 그랬죠? 최고차 양수죠. 그럼 그래프 옆에다 그려볼래?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뜨게 그리겠지? 요것 중에 x가 안 만나 뜨게 그리겠지? 그럼 거기 나와 있는 507번의 경우는 이렇게 뜨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옆에다 그려보라니까 한 번만. 507번 옆에다가 이미 답이 맞았더라도 한번 뜨게 그려봐. 옆에다 붕 뜨게 x축보다. 그러면 축과에 안 만났으니까 뭐 해주면 돼? 판별식 쓰면 되겠지. 자, 그럼 507번의 판별식을 써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어떻게 써야 돼? 0보다 작았어요. 축과 안 만났으니까 허근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겠지. 그래서 거기 식을 봐보는데 그럼 뭐라고 했냐면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억번부터 봐볼까? b가 음수래요. 니은번 a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디귿번 a 마이너스 b가 얘가 1보다 작대요. 갑자기 뭐 이랬어. 야, 그럼 이거를 fx라고 쓴 다음에 fx가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거든.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 잘 봐봐. 기억번에 일단은 틀렸어. 왜 틀렸는지 봐보자. 시원아,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b가 음수가 되는 순간 여기에 뿅 하고 들어가면 이 판별식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곱하면 양수인데 마이너스 4에다가 만약에 음수를 갖다 곱하면 얘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이렇게 갔을 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네. 쌤, 그럼 이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봤더니 이 마이너스 1을 넘겨와 볼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넘겨와 볼래?
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맞는가를 물어본 건데 그럼 과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거든? 그럼 이게 F의 원이야. 야, 그럼 아까 분명히 그래프가 붕 떠있다 했잖아. X가 안 맞는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1이 어느 쪽에 있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뭐야? 그 값은 이 값은 0보다 컸던 거겠지. 그래서 0보다 크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이게 불편해? 넘겨와봐. 그럼 이게 불편하면 이리로 넘겨와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가 B 더하기 1이다라는 놈이 0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모양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까? 저기도 봐봐. 마이너스 x에다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오잖아. 1 마이너스 A 더하기. 아하! 이게 F의 마이너스 1이구나. 끝났다 그러면 야 F의 마이너스 1도 뭐야?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이 그죠? 어차피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얘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난번에 2차함수 6번 프린트의 맨 앞쪽에 설명되어 있는 서술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좀 보셔야 돼. 이거 막연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식을 통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죠. 2개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오늘 여러분 좀 먼저 쉬었다 갈게. 잠깐 쉬었다 갈게. 잠깐. 511번 가보자. 자, 지금 511번을 보시는데 꼭지점 좌표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자,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할 거냐? 그림 그릴 겁니다. 전 다 그래프 그린다니까요. 그려봐요. 앞에다 한번. 그렇게 안 푸셨다면 그려봐봐. 틀리면 어때? 연습인데. 겁먹지 말고 해봐. 511번. 자,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어? 꼭지점 좌표가 1,8이래요. 꼭지점 좌표가 1,8이라고? 그럼 1,8을 여기쯤 잡았어. 그럼 그래프가 첫 번째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1,8에서 꼭점이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2차 함수는 어차피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첫 번째 얘는 모순이야. 왜 모순일까? 라고 봤더니 걔가 분명히 그림의 그 문제 속에서 뭐라고 요청했냐? X하고 뭐 했대? 만났대. 어디에서 만났어? A, B. 511번에 그랬잖아. A, B에서 만났다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야. 무슨 얘기야? 최고차의 개수는 일단 음수였구나. 이 사실 안 거지. 그럼 나는 그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얘를 B다라고 하자. 이렇게 만났대. 그럼 이게 얼마더라? 4더라. 지금 이랬잖아. 너무 뻔한 거야. 왜 뻔해? 내가 그랬잖아. 2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축. 얘가 X는 1이야. 근데 얘가 가만 딱 4가 돼 있어. 그럼 얘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간격이 얼마? 2. 요 간격이 얼마? 2. 그럼 여기 좌표가 1이니까 1에서 2만큼 더 갔어. 얼마? 3,8. 1에서 2만큼 왼쪽으로 갔어. 얼마? 마이너스 1,8. 그럼 우리가 절편 가지고 지난번에 방정식 잡는 걸 했단 말이야. fx는 최고차의 개수 a 가로에 마이너스 1,0, 3,0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대신 이 내용은 1,8을 지난다. 1,8을 지난다. 자, 그럼 얘가 8이라고 하는 형태는 a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2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 가로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완벽한 수식을 찾은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지? A, B, C를 다 구하래? 자, 그럼 해보자. 마이너스 2 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6이었어.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6이었던 거지. 다 더하세요. 8. 이렇게. 그래서 다 곱하라고. 미치겠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8. 네, 다 곱하라. 이렇게 가지. 내가 왜 그림 그리는지 알겠어? 왜 그래프 그리는지 알겠어? 그래프를 그려야 대칭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딱 눈에 들어와.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야? 도형도 심지어는 연산으로 풀려 그래. 그려야 돼. 나 그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려봐라. 못 그리는 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안 그리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은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518번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면 잠깐 좀 엎드렸다가 518번 보자. 자, 뭐라고 돼 있죠?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일단 프린트 펴봐. 프린트 이것만 마지막 보고 설명하면 되니까. 프린트 봐봐. 6번 프린트 드린 거 있어. 2차함수 6번 프린트. 6번 프린팅. 4페이지 봐봐. 6번 프린트 4페이지. 4페이지일 거야. 죄송합니다. 4페이지가 아니네. 3페이지. 아닌데? 잠시만. Wait a moment. 오케이. 6페이지. 6페이지 가지고 설명 좀 해드릴게요. 6페이지 보셨어요? 보셨어요? 6페이지. 요걸 알아 이 문제를 풀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518번은 요 개념 알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FA와 FB가 같다라고 하는 해석에서 첫 번째 방법. A 더하기 B가 뭐가 됐다? 상수가 되었고 두 번째 A-B가 상수가 되는 구조를 찾으세요라고 했어.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FA가 마이너스 X가 되고 FA가 4 플러스 A가 X가 되었다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X 앞에 마이너스 X 이게 4 플러스 X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숫자 4가 딱 떨어집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서 상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게 fx라고 하면 2차 함수라고 하는 순간 이 2차 함수는 분명히 뭐를 갖고 있다 그랬어?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그 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딱 그으면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집중해서 봐봐. 컨디션 안 쳐서 여기 마지막 봐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요. 무조건이야. 어떻게 잘라도 2차 함수 이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 요 간격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X라고 주면 어차피 요 간격도 X가 될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X를 하면 되죠. 왜냐면 A에서 X만큼 갖고 여기는 A-가 X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A-X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하고 A 플러스 X라는 값을 집어넣을 때 그 함수값이 서로 간에 뭐 하냐면 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 F의 A 더하기 X랑 F의 A-X가 서로 간에 같더라. 야 그런데 잘 봤더니 이 두 놈의 중점이 뭐야? 얘랑 얘를 덧셈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그게 뭐야? A야. 이게 A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 얘가 상수가 됐을 때 뭐야? 대칭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를 덧셈한 놈의 중점을 잡으면 돼.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얘가 4 마이너스 x 잡았더니 4 플러스 잡았더니 얘가 얼마? 2야 2.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 관한 대칭을 얘기하는 거라고.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요 과정은 뭡니까? A에서 B를 빼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요 놈에서 요 놈을 갖다 뺐을 때 4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봤더니 얘는 반복되는 주기가 4더라 라는 얘기야. 즉 쟤네들 뺐을 때 상수가 된다는 그 상수값은 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거기 6번에 나와 있잖아. 그 6페이지에 나왔잖아. 그 설명을 해놨잖아. 그걸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느끼시면 돼. x 앞에 부호가 하나가 x고 하나가 마이너스 x짜리가 들어가잖아.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대칭에 관한 얘기고 x하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뺐을 때 그 부호가 동일해. x 앞에 부호는 동일한데 숫자의 차이만 발생되는 거라면 얘가 주기라고 읽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518번을 봐봐.
518번을 딱 보는 순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었어? 518번의 두 번째 줄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었어. f의 e-x라 좌변이 2 플러스인가요? 네. f의 e-x가 똑같대요. 그럼 생각해봐. x하고 마이너스 대칭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중점을 찾아봤더니 다 더한다고 2로 나눴더니 x는 얼마에서? 얼마에 관한 대칭? 2에 관한 대칭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거기 최고차가 문제에서 안 나왔었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최고차가 안 나왔어?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로 물러간 놈에서 요게 x는 2에 관한 대칭이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 얘가 대칭이 되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축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노란 선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그어봤고 얘들 그어봤어.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이야. 이렇게 그어봤다. 되겠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요청했을까 봤더니 그럼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요 점을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내가 베타라고 하고 요걸 fx라고 하겠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겠다고.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수업 때 했던 내용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뭐였더라? 일단은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네. 자, 일단 x 앞에 2배가 됐어. 이거 2배라고 있는지 않는다 그랬지? 2분의 1배가 됐어. 원래 있었던 요 알파, 요 해당되는 이 두 가지 버전에서 원래 fx는 0을 만족했던 게 알파하고 베타인데 그럼 여기는 2분의 1배로 먼저 진행이 된 거니까 어떻게 됐어야 돼?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로 먼저 갔겠지. 그런 상태에다가 x축을 얼마만큼?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x로 2만큼 평행이 된 거니까 우리 얘네들의 근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2분의 알파 더하기가 2 2분의 베타 더하기 이렇게 바뀌었겠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뭘 물었습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랑 요걸 합하래요. 해보자. 2분의 알파 더하기가 베타 더하기가 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쌤, 그럼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찾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 있잖아. 이거든 상관없이 우리 뭘 알게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중점 좌표가 항상 얼마가 됐다? 2가 되었다. 이걸 알 수 있을 거니까 요게 얼마가 됐다? 2가 되었다.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더라? 6이 되더라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 너네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 반복될 거야. 자꾸 왜 그려보라고 얘기하냐면 그려서 얻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 그리는 것보다 자꾸 그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여러분 시너지 풀이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놈을 알파라고 하자 이런 것이 요 놈을 베타라고 하자 그죠? 요 놈을 베타라고 하자라고 해서 알파라고 하는 과정이 알파 더하기 4 나누기 그죠? x라고 하는 형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x라는 형태가 2분의 얘가 베타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덧셈 하는 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자, 그리고 거기 나오는 정답은 그럼 얼마가 되죠? 두 분의 합을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의 6으로 정리하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쉽시다. 몇 분 쉬어요? 한 10분만 쉽시다. 간단하게 쉴 거니까. 이거 또 쉬어요? 네.